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공공사전청약과 민간사전청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에요. 검단신도시 AA 21블록에 안단테 사전청약 끝나고 본청약을 했는데, 여기 구독자님이 댓글로 사전청약 되신 분은 당첨을 먼저 포기해야만 청약이 가능하다는데요. 확인 필요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이게 공부하기는 했는데 오래돼가지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했다가 또 잘못돼가지고 지우고 수정하고 다시 올리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공공사전청약과 민간사전청약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AA21블록은 공공분양이에요. 공공. 그래서 공공분양과 이 민간사전청약은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AA21블록 공공분양 본청약은 사전청약 미리 취소 안하고 해도 된답니다. 왜냐, 민간 사전청약은 이 청약통장을 사용합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는데 공공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통장을 사용 안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도 안 들어가고 뭐 아무것도 돈도 안 내고 그냥 사전청약 본청약 한 1, 2년 전에 미리 찜해 놓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공공분양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1, 2년 후에 앞으로 할 건데 미리 사전청약을 해서 요거는 내 거다. 몇 동 몇 호, 요거는 내 거다. 그리고 사전청약 하는 데가 물량도 많고 자리도 좋습니다. 미리 로얄층 이런 거 미리 다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자리에 자리도 많고, 그러니까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청약통장도 사용 안하고 찜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전청약 해가지고 당첨됐으면은 본청약 할 때까지 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건만 유지를 하면은 본청약에서 그냥 당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전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으면은 다른 사전청약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청약이 한 5개 있다 그래요. 그러면 아무거나 되면 되겠지 뭐, 그리고 막 아무거나 막 넣지 않습니까? 날짜가 같은 날짜 청약하면은 2개 다 취소됩니다. 그리고 근데 나는 요거를 원했는데 아무거나 막 넣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게 당첨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사전청약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당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순번을 매겨서 요거 내가 원하는 게 요게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2번 순서는 어떤 걸 할 것인가, 이거를 미리 정해놓고 해야지. 마음에도 안 드는 거 그냥 에이 설마 되겠어요 그거 했다가 당첨되면 이거는 청약 못합니다. 그거를 주의하시고요. 그래, 이제 먼저 구독자님이 댓글 단 거는 공공사전청약이 아니라 민간사전청약일 때 해당됩니다. 민간사전청약자는 일반 청약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단 지위 포기할 때, 당첨된 걸 포기한다고 할 때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약통장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청약통장이 여기 지원돼서 당첨 포기하면은 청약통장을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위 포기하고 청약통장을 부활해 달라고 하면은, 신청을 하면은 일주일 안에 청약통장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럽니다. 그 대신 사전청약 당첨은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위를 포기하면은 일반 청약을 다시 청약할 수 있는 그게 생긴답니다. 자격이.
그리고 공공사전, 이거 AA 21블록은 공공 분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사전청약을 한 사람이, 다른 데 공공사전청약에서 붙은 사람이 AA 21을 청약을 하려면 그냥 하면 됩니다. 뭐 제약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민간 사전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합니다. 공공은 사용 안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은 제약이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공공사전청약 당첨됐는데 이거 취소하고 다른 데로 하려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답니다. 일정 기간.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지위를 유지할 시 청약 참여 가능 여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사전청약, 공공, 민간 다 안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사전청약은 안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사전청약 당첨자도 이게 청약통장도 사용 안하고 뭐 페널티가 별로 없지만 사전청약 당첨자가 다른 사전청약은 못합니다. 그리고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가 일반 청약을 못합니다. 단 지위를 포기하고 청약통장을 다시 부활시켜서는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사전청약 당첨자는 일반 청약은 그냥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첨이 되면은 요거는 자동 취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위 포기 시 청약 참여 가능 여부. 사전청약을, 이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가 지위를 포기하면은 공공사전청약, 민간사전청약, 일반청약 다 됩니다. 근데 공공사전청약 당첨자는 지위를 포기하면은 일정 기간 안 됩니다. 사전청약은. 공공사전청약만 일정 기간 안 되고요. 민간사전청약은 됩니다. 일반청약도 됩니다. 그럼 일정 기간이라는 건 어떤 거냐?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1년, 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그 공공사전청약만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청약을 했는데 당첨이 됐는데 부적격 당첨돼가지고 취소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취소가 됐으면은 청약 참여 가능 여부. 이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가 부적격 돼가지고 취소가 되면은 공공사전청약은 할 수 있답니다. 민간사전청약, 일반청약은 일정 기간 안 된답니다. 그리고 공공사전청약 당첨자가 그 부적격 당첨 취소되면은 공공사전청약은 일정 기간 안 되지만 민간사전청약, 일반청약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거 공부를 했는데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갑자기 누가 물어보면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요 동영상을 찾아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제가 공부하고 기록하는 의미이고, 또 구독자님이 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해드려서 오늘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민간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민간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다른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모두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사전청약 당첨에 대한 지위를 포기할 경우에는 사전청약 및 본청약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가 지위를 유지할 경우 공공사전청약, 민간사전청약, 일반청약 모두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에 계속해서 일반청약에 청약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민간사전청약의 경우
보험의 성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일반 청약처럼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사전 청약 당첨자가 지위를 포기할 경우 공공사전 청약, 민간 사전 청약, 일반 청약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 사전 청약의 경우 당첨 후 지위를 포기할 경우 별도의 페널티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 사전 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하기 전에 취소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청약 통장이 일주일 안에 살아난답니다. 민간 사전 청약에서 부적격을 받을 경우 공공 사전 청약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민간 사전 청약, 일반 청약은 일정 기간 동안 청약이 금지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1년간 청약 제한을 받습니다. 공공청약과는 달리 민간 사전 청약에 부적격이 되면 일반 청약도 일정 기간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적격에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사전 청약 당첨자의 경우 청약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공공사전 청약은 이 청약 통장도 사용 안 하고 뭐 계약금 내는 것도 없고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 그냥 당첨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공공사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 청약까지는 다른 일반 청약에 계속해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님은 지금 공공사전 청약에 당첨된 건데 AA21 안단테 그거를 청약을 해도 되느냐. 그런데 이거 취소 안 하고 그냥 계속 다른 거 신청해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전청약 당첨자가 지위를 유지할 경우 공공사전청약, 민간사전청약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사전청약 당첨되면 다른 사전청약은 안 되지만 일반 청약은 계속해서 신청을 해도 가능하답니다. 그러나 일반 청약은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공공사전청약의 경우 보험의 성격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공사전청약은 하향 지원함으로써 하나를 당첨시켜 놓고 기타 다른 일반 청약을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방식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공사전청약 당첨자가 지위를 포기할 경우 공공사전청약은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1년간 청약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한 기간 동안 민간사전청약, 일반 청약은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공공사전청약에만 1년간 청약 제한을 받습니다. 공공사전청약에서 부적격을 받을 경우 민간사전청약과 일반사전청약은 청약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공사전청약의 경우 일정기간 청약이 금지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볼 때는 뭐 간단하네 그러는데 몇 달 지나고 누가 갑자기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거 헷갈립니다. 이거. 그리고 저같이 나이가 뭐 60이 다 됐으면은 일반 생활에서도 막 깜빡깜빡하지 않습니까? 차키를 어디다 뒀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막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깜빡깜빡 했는데 이거 어떻게 기억합니까? 진짜 직업적으로 매일 보는 거 아니면은 또 잊어먹습니다. 근데 이제 매일 쓰는 거는 잘 안 잊어먹어요. 만약에 주식 HTS 들어갈 때 그 비밀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이게 길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따로 기억 안 해도 매일 들어가니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공부하고 기록하는 의미에서도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 민간, 사전청약을 동시에 여러 곳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일반 청약 및 사전 청약 단지를 동시에 여러 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그러나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2개 이상의 단지가 있을 경우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발표일 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선 당첨만 인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공공민간 사전청약이 당첨되기 전에, 당첨되면 사전청약은 못 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다른 사전청약은 못 되는데, 사전청약 당첨이 안 됐을 때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2개 이상 단지가 있을 경우 중복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사전청약 시 소득 요건 등을 충족됐으나 본청약 시 연봉 상승 등으로 소득 여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단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공공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입주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전청약 당첨 이후 세대 분리, 통합, 혼인 등으로 세대원이 변경된 경우 주택수 판정을 위한 세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혼인, 생업상 사정 등으로 사전 당첨자의 세대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정합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상속, 혼인의 사유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 당첨 자격 인정이 가능한지, 사전청약 모집 공고일 이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경우 주택수 유지 의무의 예외로 인정이 가능하나 상속 외의 사유, 혼인, 증여 등으로 주택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일부터 해당 지역, 투기과열지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전 당첨자가 이후 계속해서 2년간 거주하다가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사전 당첨 자격은 유효한지, 사전청약 모집 공고일 당시에는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한 이력이 있으므로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거주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당해 요건만 충족을 해놓으면 이사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경기도 내에서 2년만 거주만 유지하시고 타 지역으로 이사가 가능합니다. 사전청약 당첨 시 전매 제한, 의무 거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는 전매 제한과 의무 거주 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추후 본청약 시점에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책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전청약의 경우 전매 제한과 의무 거주 기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청약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예상하셔서 계획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만족한 답변을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이 영상으로 답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